surprise. 고운 그댈 목숨 바쳐 모시고 싶소. Alright. 강남에 노는 땅이 왕타야 반지 내 집에 금송아지. 엄마 TBS 캠페인. 무슨 고민이 있어? 그게 집이 낡아서 고쳐야 할지 새로 지어야 할지 고민이어서. 혹시 잘하는 업체 없어? 그런 문제라면 무조건 건축사를 먼저 찾아가야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장 김재록입니다. 건축사는 건축 계획부터 완공까지 건축의 모든 과정을 지휘 감독하는 국가공인 건축 전문가입니다.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에 건축사와 상의하세요. 건축의 모든 시작은 건축사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와 함께합니다. 약사님, 감기 아직 안 나으셨어요? 감기가 안 나아서 다른 병원 가서 새로 처방받았어요. 처방전 확인해 드릴게요. 같은 성분약을 받아오셨네요. 성분명으로 처방되었으면 바로 아셨을 텐데. 예? 이름이 달라서 다른 약인 줄 알았어요. 전문가도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성분명 처방, 약물 오남용을 줄이는 성분명 처방, 건강보험 재정까지 절약하는 성분명 처방. 이 캠페인은 서울시 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내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관리 인포카 협찬 2시 29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에는 고장차가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종 부근 고장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반포 부근의 사고는 정리가 됐는데요.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달래내부터 반포 사이 정체고요.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여파로 성수대교부터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는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소통 원활한데 의정부 방면으로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내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관리 인포카 협찬이었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자, 금요일입니다. 파발마 두 분 소개합니다. 평론계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미스터 송입니다. 송국권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후배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김관옥입니다. 김관옥 실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또 땡큐 그러나요? 예. 자,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숨진 채 발견돼서
오늘 가장 큰 뜨거운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이 대표 관련 인물이 숨진 사례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상황 다 지켜보시고 계실 텐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짧게 한 5글자로 여러분 고견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첨해서 두 분께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평론가님, 숨진 전 씨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명 그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비서실장을 했고 경기도지사 할 때 또 첫 번째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같이 성남시에서 그 경기도지사로 갔죠. 예. 그 성남시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아주 막 그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간다고 같이 따라갈 정도로 핵심 척근이고 네. 나중에 또 대선 캠프에도 갔었어요. 그리고 이 전모 씨가 최근에 언론에 익명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 김성태 회장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비서실장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비서실장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핵심 척근이고 그때 GH 합숙소 2억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재명 후보 시절에 아파트 옆집 비선 캠프 아니냐 했는데 거기에와 관련해서 그때 이 GH 경영지원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에는 성남 FC 2억 사건으로 인해서 또 검찰의 수사를 한번 받는 네. 이 상황이었죠. 그래서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전 성남시 부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시 안에서 어공의 톱은 정진상이고 널공의 탑은 전모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어공이라는 건 어쩌다 공무원 그리고 또 널공은 직업 공무원인데 직업 공무원 중에서 가장 톱이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자, 집에서 이제 유서가 발견됐는데 6페이지 정도 유서가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이 나온 건 아니고 네. 각 보도마다 조금씩 다른데 6쪽 중에서 한쪽 제일 첫 번째 장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도가 되기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 중앙일보가 처음에 보도를 했는데 이제는 대표님 다 내려놓으시죠 이렇게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지금 다시 보도되는 건 네.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죠. 이쪽으로 지금 보도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유족이 유서를 갖고 있고 수사당국에 제출 안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기자들이 어떤 식으로 취재를 했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죠? 그렇죠. 그 취재 과정은 모르는데 그 유족들은 공개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 아름 취재를 했는지 일단 그런데 이 정치를 내려놓으시죠. 이건 지금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가 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고인이 어떤 분이었고 유서는 어떤 건지 좀 개략적으로 봤는데 자, 김관욱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극단적 선택이나 병사를 하시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그 이모 씨라고 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분 그분만 병사를 하신 거고요. 나머지 4분은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걸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수사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었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됐고 연루가 됐기 때문에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도덕적인 도의적인 어떤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지만 수사의 과정에서 그 주체는 분명히 검찰이었고 네. 그 검찰이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직접적인 어떤 이 선택의 요인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유족이 사실은 이 유서를 지금 공개를 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나와요. 이거는 왜 선택적이고 일부분만 이렇게 나오는 건지 저는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누가 어떤 이 방식으로 이 부분만 이렇게 나오게 된 건지.
왜냐하면 여기에서 유서는 분명히 고인 집에 이제 유족이 갖고 있는 건데. 그렇죠. 기자들이 그거를 유족한테 전화 취재를 해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려진 건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정황상 보면은 이 신고를 받고 그 문을 따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수사관들 경찰들이 들어갔겠죠. 맨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찰들이죠. 경찰들이니까 경찰 쪽에서만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집어서 정치 내려놓으시죠. 이것만 놓은 게 아니고 이 내용 유서 내용 지금 보도되는 거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검찰이 조작을 하고 있다. 자기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억울하다. 그 검찰 조작 이야기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마치 이 이재명 그 연루로 몰고 가기 위해서 유서 쪽에 일부분만 흘러놓는다. 이것은 좀 맞지가 않죠. 근데 지금 몇 시간이 흐른 이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제일 먼저 들었던 거는 이제 내려놓으십시오라는 단어였거든요. 거의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그런 원망을 하는 그 결과로서의 이런 극단적 선택으로 막 이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검찰이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안에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민심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도 대승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한번 좀 공개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습관대로 스마트폰을 켜고 거기 뉴스에 보고 이런 충격을 또 받았는데 자,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에 숨진 전 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있었던 현장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목소리가 많이 지금 잠겨 있는 상황인데요. 그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그런 거지 내 잘못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인데 자, 두 분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일단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실 때도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거는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유한기 씨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그때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고 나서 유한기 씨 그다음에 김문기 씨가 차례대로 대장동 관련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법인카드 이 내부 고발자는 이 병사한 걸로 지금 판명이 됐고 마지막에 배모 씨, 그 김혜경 씨와 가까운 배모 씨의 이 지인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여기도 수사를 받다가 그렇게 됐어요. 법인카드 관련 수사를 받다가. 자, 그렇다면은 강압 수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지금 검찰의 광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의 유서에서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검찰에 대한 그 압박을 받아서 나 이것 때문에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게 뉴스에 한번 나왔으면은 이건 엄청난 파장을 해서 검찰이 엄청난 역풍을 맞았겠죠.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게 검찰 강압수사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썼다는 내용만 지금 알려졌지 보도만 됐지 확인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조건 모든 것을 5명 모두를 검찰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 때문에 이재명 때문이 아니고 검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 사견인데 저는 여러 가지 변수가 같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망 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루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검찰의 어떤 강압 수사, 압박 수사 뭐 이런 것들이 밀려오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피의사실 공표예요. 이게 뭔가 재판의 과정 가기 전에 이미 뭐 혐의 정도가 아니라 유죄를 판결받은 사람처럼 취급받는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보도가 되니까. 그렇죠. 본인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뭐 일부 혐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서 아 내가 설 자리가 없겠다 뭐 이런 것의 결과가 이렇게 될 텐데 아무리 유죄를 했다고 해도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처벌받으면 되거든요. 극단적 선택의 과정으로까지 안 가게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도껏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좀 여야 입장이 좀 볼까요? 여당 국민의힘 쪽은 입장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뉴스 내용에 대해서 좀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런 그 5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멈추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진실을 고백해야 된다. 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김기현 신임 대표가 뭐 활동을 한 지 이제 이틀째인데 좀 섬뜩한 느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 국민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민주당 대표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한지에 대한 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은요? 그러니까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들이 멈추지 않는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확연히 뭔가 유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명백한 물증이 안 나온 상황 속에서 누구도 뭔가를 제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증이 나오거나 또는 재판의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속속 어제도 이제 결국에는 이 김용 씨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진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유동규 씨의 어떤 모순된 그런 진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1심에서 유무죄가 갈린다면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 관련 인물이 숨진 사례가 5명으로 늘었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5자로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께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강압수사 땜 다 내려놔요. 사퇴해야지. 그만 좀 털어. 연출 잘하네. 그만 좀 하자. 이러다 다 죽어. 유서 공개해라. 너도 당해봐.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 공식 업무제 시작했습니다. 두 분 김기현 대표가 꼭 거뒀으면 하는 성과 하나씩 꼽아본다면요? 딱 하나만요. 예. 저는 그 김기현 대표가 정말 해야 될 일은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공천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공정한 공천이 이 지난 그 총선에서도 공천 파동 때문에 국민의힘이 졌거든요. 공정한 공천을 해야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무리를 하면서까지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든 이유입니다. 공정한 공천이라면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압에 대해서 좀 차단을 하고 그리고 어떤 뭐 상향식 공천을 보장을 하고 그런 제도는 면이 있지만 그것을 틀을 갖춰서 해야지.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가반을 못하면은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만큼 그 본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도 하지 못할 지경이 되니까 반드시 총선을 승리해야지 임기 중반 이후가 국정이 안정이 된다. 내년 총선이 이제 4월 10일이잖아요. 네. 공천이 작업이 몇 달 전까지 마감해야 되는 거 제가 몰라서. 꼭 그 몇 달 전까지 마감해야 된다는 건 없는데 네. 보통 한 4개월에서 내년 초 정도 되면은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그렇죠. 공천 작업은 뭐 계속 해 나가겠죠. 네. 그리고 원래 한 1년 전부터 네. 총선 준비 기획단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김관욱 소장님은 김기현 대표한테 꼭 바라는 거?
협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야당과?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다 총선 승리, 선거 승리만을 얘기하는데 사실 국민을 위한 정치하라고 정당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당들은 선거 이길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고 국민들의 삶이 거의 뭐 이 안중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취임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요. 지금 여야도 이런 어떤 협치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마비가 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럼 우리가 어디다가 의지를 하고 이렇게 삶을 이어가야 되는 건지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뭔가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쥐고 싶다면 협치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네. 특히나 대통령과 3자가 같이 만나는 장면을 본인이 리드한다면 뭔가 전국 주도권을 갖고 국민들에게 좀 뭔가 어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김관옥 소장은 협치를 부탁했고 송평론가께서는 공정한 공천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까지 말이죠. 친윤계가 이제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윤의 직할 지도부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자, 요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들 보시는지 송평론가님부터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던 거죠. 친윤 그러니까 친정 체제, 직할 체제. 왜 그러냐면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에 뭐 일사불란한 그런 당정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또 친윤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안에 비윤은 별로 없습니다. 네. 유승민계, 이준석계 이렇게 되는데 이준석계 뭐 현역 의원 뭐 몇 명 안 되고 유승민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친윤이 뭐 장악을 했다, 약전을 했다기보다는 비윤의 존재감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비윤이 그 지도부에 진입을 못한 것이지 친윤 중에서도 예비 경선에서 현역 그 국회의원들도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출마한 비윤, 허나, 김용태, 정미경 이 후보 정도가 전부 다 그 하위 그룹에 다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비윤의 존재감이 너무 약해서 네. 친윤 지도부가 됐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희망사항이었다. 예. 그러면 친윤으로 이제 대부분 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도 있지 않겠어요? 단점도 있겠죠. 단점도 있는데 그런데 워낙 그 정권 초반에 그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본인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고 나중에 또 가처분 소송까지 가면서 했기 때문에 우선은 단지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다른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부작용도 많이 속출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일부는 지금 이 결과를 윤석열 당이 완성된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사당화가 됐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공당화를 계속해서 우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5년이지만 이 정당은 50년, 100년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거의 지도자 중심으로 당이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정당을 믿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지금 당대표가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2주 간격으로 대통령과 이렇게 만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예 당대표 얘기까지 나오고 당무에 간섭을 한다. 특히나 이제 공천 시즌이 되는데 이게 공천은 대통령은 절대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유죄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히려 더 멀리하고 민생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대통령이고 여야는 오히려 둘이 만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거기서 더 환호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협치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 그 여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협치가 무너졌다기보다 정치가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정치가 마비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그 무수한 그걸로 검찰도 계속 소환되고 재판을 받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정치가 안 되는 거지 이 상황에서 협치는 어려운 거죠. 협치라는 것이 형식적인 만남을 가지고 협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아예 법에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죄가 지금 완전히 확정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야당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 만난다 그러면 그 분을 뽑은 국민과 당원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여유 있게 좀 유동적으로 여당이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시든지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출이 됐고
후임제 당직 인선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마평도 벌써 나오고 그래요? 네, 하마평은 다 나왔죠. 그리고 비서실장은 구자건 의원 내정이 됐고 예. 지금 뭐 정책위 의장 송원석, 대변인 이만희, 이용 이렇게 쭉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이 네. 하는 일이 뭐예요? 사무총장이 당의 조직과 살림을 살죠. 예. 그리고 또 총선 때는 조직과 돈. 네, 조직과 돈이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총선 때는 그 공천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다 작업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서 그때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직을 맡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 군데서 지적이 나오니까 장제원 의원은 빠지기로 했고 일단은 그 대신 지금 이철규 의원도 친윤이죠. 예. 이철규 의원이 가장 유력한데 다른 사람도 윤재옥, 정점식 여기도 물망이 올라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장제원 의원은 자신을 빈 배에 비유를 하면서 이선 후퇴를 선언했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면서요. 당내 입지가 또 탄탄해졌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뭐 김기현 대표의 어떤 시대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윤핵관이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윤핵관의 지탱 속에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장제원 의원의 힘은 더 커졌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나온 갤럽 조사 결과도 좀 볼까요? 송평론가님. 예, 또 빨간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네. 한국갤럽이 지난 8일, 9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가 34% 부정평가 58% 긍정평가가 2%포인트 떨어졌고 네. 부정평가는 3%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지난주에는 10%였는데 이번 주에는 6%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죠. 그렇군요. 예. 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이제 동반 하락을 한 상황인데 자, 어떻게 보시는지 김 소장님부터요? 사실은 뭐 정당이 새로운 당대표를 뽑으면 컨벤션 효과로 확 올라가요. 그렇죠. 컨벤션 효과라는 게 네. 있는 거죠. 기대치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소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같이 보인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가 가장 결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3.1절 기념사부터 뭔가 이상했던 거죠. 그것이 일본의 어떤 강제징용의 해법으로 이제 현 정부가 내세운 안이 사실상 완전히 굴욕적이고 우리는 많은 거를 양보하고 일본은 오히려 양보하지 않고 사과라는 단어, 반성이라는 단어조차도 뭐 배상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요. 뭐 이런 장면이 나오니 국민들이 사실상 굉장히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은 이런 기조를 사실 더 확장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소미아에 나중에 후쿠시마 원전 물 이제 뭐 방류하는 것까지도 협조하라는 요구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김 소장께서도 컨벤션 효과 빛을 못 봤다. 이런 결과 아니냐 이래요?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한 묶음으로 보아서 이렇게 민심이 형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거 뭐 부정평가 1위가 오늘 그 16% 1위가 그겁니다. 일본 관계 그리고 강제 동원 배상 문제 네. 이것 때문에 이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 국민의힘도 동반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갤럽 조사에서 뭐 이런 조사도 나왔어요. 이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서 찬성한다. 이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그거 불과 35%. 반대한다가 59%, 24%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이런 뭐 민심이 반영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이 숨지째 발견이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니 5글자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문제다. 또 검찰 무섭다. 또 결론적 수사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재명 대표 그만두세요.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문자도 좀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 줄평 하는데요. 오늘은 효과음을 트는 게 주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효과음 없이 그냥 질문만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관련 인물이 또 사망을 했는데요. 두 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냥 차분하게 미스터 송부터요? 5글자입니까? 네. 누굴 위해서? 예, 누굴 위해서? 저는 지난번에 길게 해서 혼났기 때문에 딱 5글자로 자르겠습니다. 수사 위 사람.
수사위 사람이 앞선다는 거죠. 수사가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요일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송국권 평론가 김관옥 서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끝곡입니다. 전하리 꽃피는 인생 들으시고요. 두 분 추첨했습니다. 5550님 3735님 두 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요. 참여해 주신 모든 청취자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난 뛰리라 당신과 함께 꽃피는 인생을 찾아 좋은 날이